자, 틀린 거 하고 뒤에 숙제 안 나왔던 거 좀 풀어봅시다. 이요. 자, 449번은 고민을 좀 해보라고 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453도 얘기했지. 네. 맞죠? 자, 일단 관계없이라는 멘트는 대부분 뭐냐면 항등식 개념이었어. 자, 그러면 항상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0보다 커도 되고 중근을 가져도 실근 갖는 거죠. 자, 따라서 짝수 판별식이 적용되니까 바로 해보자. 자,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없어서 그냥 지웠어요. 자, 마이너스 AC 하면 식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도 되고 중근이 돼도 되는 거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거야. 자, 됐어요? 자, 상등식이 될지 안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식이 자 이렇게 되지. A 플러스 K에 자, 전개를 안 하고 그냥 볼래?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거 다시 적지 마. A의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제곱이고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가 생겼어. 항등식은 등식인데 항자가 붙어 있잖아. 왜 그래? 그렇지? 근데 얘는 등식이 아니지. 부등식이지.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항등식의 구조가 여기에서는 안 돼. 등식이 아니지. 그럼 얘는 항등식 문제가 아니고 다르게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전개에서 푸는 건 의미가 없고 물론 지금 전개에서 푼 건 나중에 수학 화학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 다른 접근 과정이 나오기는 해요. 뭐 절대부등식 이렇게 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걸 아직 공부하진 않았으니까 현재 지식 수준으로만 저 소리가 났네. 네? 쿵쿵쿵이 계속 나는데. 네가 쳤냐? 저안 쳤는데. 방금 한 5번 나왔네.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혜민아. 자, A가 자 가장 작은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단 말이야. 참 우리 저번에 내가 이차함수 관련해서 니네 교육과정상 위로 올라가는 것 중에 최대 최소라는 게 있다고 한번 얘기했잖아. 근데 그때 무슨 얘기했어? 2차식인데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거 써오라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아까 얘기했지. 노트 정리하서 써놓으라고 했죠. 함수로 바꿔. 그래, 함수처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했었고 그래프를 몰라도 그리는 걸 몰라도 숫자 개념으로도 설명을 해줬죠. 그때 얘기했던 게 뭐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했었지. 기억나? 자, 그 숫자 개념으로 어떤 대략적인 값을 추정하는 게 가능했는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그러면 결과 K가 일단 실수라고 적혀있고 A도 실수라고 적혀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것만 봤을 때 이 녀석은 당연히 뭐라고 불러야겠어? 실수의 제곱인 거 맞지?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이해되니? 그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도 당연히 실수잖아. 그럼 저걸 이항하라고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9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크기를 봐봐. 부등식의 의미는 대소관계 비교야. 좌변에 있는 애는 아무리 작아도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근데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뭐래? 작던지 같아야 돼. 그러면 얘보다 얘가 작던지 같아야 되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의 숫자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 일단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면 0 돼도 상관없죠. 근데 이 녀석보다 작아야 되는 경우도 써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얘는 0 이상이란 말이야. 그 0보다는 얘가 작아야겠지. 따라서 두 가지를 풀어야 돼. 0일 때도 생각하고 0보다 이 녀석 자체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도 결국에는 숫자 개념이에요. 숫자 개념. 왜 항등식을 못 썼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개념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거야. 따라서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0보다 작던지 같아야 된다라고 그냥 숫자 개념으로서 푸는 게 가능해요. 자, 됐죠? 그러면 자 A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나? 자, 그럼 가장 작은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숫자 개념이다. 항등식 문제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내겠지요? 이미 다 만들었어, 우리. 여긴 뭐 낼 게 뻔하더라. 맨날 그만 하시던데. 하도 B 플러스가 많아가지고. 근데 B 플러스 다 되진 않았어. 왜요? 저번에 그거 다 내면 너무 어렵잖아. 저번 거 낼 게 없어서 B 플러스 다 냈지거든. 저번 거 B 엄청 많던데. 그러니까 학교 숙제가 많냐 혹시?
네. 과제가 네. 많이 나오냐?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학교마다 다르다. 우리 아무것도 없죠. B는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범계도 숙제가 나와. 다 나오지 않나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니네 학교가 너무 안 하는데. 대안도 뭐 없지 않아? 저희는 대학 저 위드라. 이제는 과제가 좀 나와. 여유롭긴 해. 과제가 나와? 네. 나오긴 나와요.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한 번은 OT 읽고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OT 시범 있었는데 OT 2개 보고 한 오늘 시범 있었는데 그냥 다 많이 했어요. 출석 체크 그치. 한 번 하고 그거 보고 OT 난 다음에 2개 쓰고 끝났어요. 나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보내면은 그 조한중이 오늘 쓰는 거 없었잖아. 조한중이 아니 파라다이스 몰라 쓰는 거 아무것도 안 없어서 하는데. 보내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 전 9시 저희 그냥 그냥 학생이어서 써서 보내는 책- 거니까. 책 보고서 뭐 문제 문제야. 풀라 그래. 갈매도 숙제가 좀 있어? 우리는 우리는 아직 아직 없어? 맞아, 갈비 없죠. 영화관에서 그랬어요. 왜 그러지? 왜 수업을 안 해? 출석 체크. 출석 체크만 해? 저희도 우리랑 비슷한 갈매도 좀 아니 비슷해요. 수업을 안 하는데 뭐하러 출석해? 몰라요. 갈매도 좀 어이가 없어. 비슷해요. 어이가 없어. 9시부터 2시나 3시에 끝나요. 우리 9시부터 9시 5분에 끝나. 오늘 따로 과제가 없어서 9시에 그냥 끝났는데. 맞아요. 자, 두 문제 비교해 오늘은 보자. 빨리 끝나. 자, 얘는 한 9시에 등식을 쓸 바로 수 있어요. 없었지. 잘 보시면 잘 봐라. 자, 이 녀석이 항상 중분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비교해 보라고 한 거야. 그때 당시. 자, 얘도 짝수 판별식이 되나? 되네. 자,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절반 이거 뭐예요? 짝편식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이 책이 좀 많더라.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고. 자, 그럼 중분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저거는 분모가 자, 등식이 아니었는데 얘는 등식이야. 근데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는데 등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한 등식. 비교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거보다 내가 더 어려워. 왜냐면 좀 공부하면 딱 그 449번 보자마자 한 등식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등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새 막힌다. 근데 이 문제보단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기 처음에 쉽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럼 봐라. 얘는 항등식이 돼.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A의 제곱 2AK. 자, K 제곱 날라가지? 자,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 문제는 기준이 되는 문자가 있는 항과 없는 항 나눠서 정리했었죠? 자, 기본적인 방식이지. 그래서 가로친 부분이 모두 다 0이 됐었다. 자, K 문자가 있는 항은 2AK랑 마이너스 4K니까 묻고, 자, K 문자가 없는 항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여기서부터는 쉽지. 자, A는 2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다가 A에다 2 대입하면 되겠네. 자, B는 4 B가 0이 돼야 되겠죠? 여기 0이 여기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B가 4가 됩니다. 자, 더 하는 거죠? 5번이네요. 그러면. 자, 이건 한다고 애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잘하네. 네? 55번. 이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머리가 좀. 마스크 때문인 걸까요? X랑 K 해야 돼. 4X. 잘못 썼구나. 4KX라서 자,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등 버전으로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도 짝짝한 몇이냐? 자,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서로 다른 부호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다고 하면 되겠네요. 안 어려운데? K 마이너스가 0보다 작다고? K가 5보다. 자, 그럼 자연수로 봤으니까 1, 2, 3, 4 4개죠, 4개. 자, 쉬는 거죠. 6, 3 KT 오늘 시험 문제 저거랑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답이 비슷한 거. 아니, 답이 비슷한 거 있었어요. 답이 10인가. 자, 463 해보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다. 준 이유가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놓자. 자, 직각을 낀 변의 길이가 이렇게 AB라는 거, 이런 그림이라는 거겠지? 자, 이거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그랬을 때, 자, 2차 방정식이 중분을 갖는다. 자, 얘는 짝수 판별식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그냥 판별식 해야 되겠다. 중분을 간다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없어져. 안 쓴다.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지? 중분이라 했으니까 는 0. 일단 여기까지 썼을 거라고 믿는다. 판별식까지는. 자, 그럼 전개를 하면은 4a제곱 4ab b제곱이죠. 마이너스 8ab는 0 이렇게 되지? 그랬더니 바꾸는 동명이 거잖아요. 정리하면 그 2A 마이너스 이거 B의 정리하면 전체. 이렇게 되지? 완전 제곱.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네. 자, 2a의 제곱이고 b의 제곱이고 혹시라도 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가운데 있는 항이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랑 똑같으면 완전 제곱식이었는데 딱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2a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9가 그대로 내려왔었지? 자,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걸 확인해서 이 b는 2a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풀었어요. 근데 빗변의 길이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나 피타 쓰는 거 아니겠냐? 근데 문제에서 a에 관한 식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b분자가 소거돼야 돼. 그래서 대입법에 의해서 b 대신에 2a를 대입하는 거야. 루트 5A. 자, b 대신에 2a를 대입하는 거야. 자, 피타 쓰면 공식은 알잖아.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죠. 예. 자, 근데 b 자리에다가 2a를 대입하는 거야. 자, 이거 찐다같이 2a의 제곱 이러면 안 된다. 아. 이런 애들 되게 많다. 안 그럴 것 같지? 시험 보면 얘네 분명히 한 명쯤 이럴 거야. 그러면 5a 제곱 나오죠? 그럼 a가 두 튀어나오니까 명이 나올 것 같아요. a 그게 누굴까? 아니 저희는 뭐 아, 모르겠네요. 난 아니겠네. 그러게 말이야. 난 아니긴데 하는 사람이. 자, 그 답이 3번인가요? 다음. 시험 문제 보고. 자, 질문 다 이거 했어요. 다 했나 그러면? 다 했네. 드디어 풀어줄 거예요. 그때는 안 나가는데 풀긴 할 거야. 어려운 게 한 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개만 풀어주시고. 그 두 개는 당연히 시험 문제 될 거야. 두 개밖에 안 써요? 숙제 안 나가는데. 다음번에 또 풀어주시겠지. 쌤, B 단계는요? 뭐 무슨 얘기냐? 오늘 오늘 화요일 화요일이요. 거의밖에 안 했어? 쌤 그래서 누구 뽑을 거예요? 쌤 맨날 잘 나온 사진 잘 나온 사람 뽑는 거. 뭘 뽑아? 근데 우리 집은 그 선거 안내지를 안 보내줬지. 아. 네? 내일 뽑시네. 내일 뭐? 전 매일 그거 누구한테 맨날 아니 쌤 오늘 시험 보는데 안 보여요. 그거 뒤에 선거 홍보하는 사람 이재명한테 그거 차 와가지고 놀랐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저거 알아요. 네. 그 허경영 재밌다. 단체 목장 허경은 안 왔어. 제가 공중부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엄청 중앙공원 가도 엄청 많아. 아, 중앙공원 아, 가는데. 쌤 저 오늘 학교에 그거 현수막이랑 홍보 와가지고 현수막. 찍어놓고 현수막. 시험 보다가 갑자기 별의별 되게 다 해. 그러니까. 아니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막 뭔 말하는데. 자, 넘겨봐 이제 하자. 근데 그렇게 말 걸다가 코로나 오면 막 영재 말 걸다가 472번은 별표 치고 고민 좀 해오시고요. 어떻게 말 걸다. 471번 해볼 거야. 472번 별표 치고 471번 하자. 자, 근막에서 한 게 저번에 개념 노트 설명 한번 해줬죠? 내가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화요일인 목요일날 진도 나가겠다고. 아, 겁나 어려운 거 하나 얘기해. 오늘 아, 목요일이에요. 유치함수 한다며. 쌤 오늘 사실 목요일이에요. 네, 짱 목요일이에요. 놀랐죠? 이차함수 어려운 거 안 하고 중3과 우리 그 책에 겁나 어려운 보면은 거 한다며. 그니까요. 원하는 해줄게 그럼. 맨날 말. 맨날 해줘도 중3 거 내용이 해줘도 난리야. 어 아름다운 내 어록이냐? 뭐 엄청 많아. 어록이 뭐예요? 많다. 만찬이요. 자, 근각의 수관계 나오죠? 간단하게 우리 복습 하나 하고 하자. 근각의 수관계는 출처가 어디였냐면 근해 공식이었지? 자, 근해 공식은 개수가 복소수일 때 다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뀔 수 관계수도 있어요. 다 쓸 수 있다. 출처가 왜? 근해 공식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근데 증명 과정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때 당시 증명할 때 그 노트 필기한 거 마지막쯤에 우리가 써있던 게 켤레건도 있었지만 식 세우는 건 얘기도 있었죠. 식 세우기. 그때 얘기가 뭐 있었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이 녀석의 부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의 식을 세우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식에서 나타났던 게 좌변에 있는 식이 서로 의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파란색 네모박스 친 게 의미가 뭐였죠? 모든 2차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중학교 때 인수분해 안 됐던 게 고등학교 때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노트 정리했던 거야. 자, 근데 이 식에 사실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 뭐냐면 요 녀석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 관계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 같다네. 그러면 써볼게. 이건 왜 안 해주셨었어요? 그때 니네 찡찡대서 빨리 끝내달라 했지. 그럼 이것도 써요? 집 가서? 쓰는 게 좋죠. 안 써야지. 알아서 챙겨줬어. 당연히 안 써요. 밑에 있는 거 전개해봐. 그러면 A, X에 자 전개하면 괄호만 전개해보자. 그냥 다 전개하자. 아유. 전개하면 아, AX 제곱 아니 그냥 해요. 꼴 나왔다 드디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질문. 이 식은 무슨 식? 항이금식. 그렇죠. 항등식이죠. 2차식. 했으니까. 자,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자 A로 나눈다. 그럼 A분의 B 되고 날라가고 A분의 C 되고 이거 날라가겠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조용. 내가 어떻게 되냐면 좌변하고 우변의 항등식이래네. 항등식은 말 그대로 좌변하고 우변 같은 거잖아. 굳이 내가 배운 게 수치 대입법하고 개수 비교법 아니었냐? 그럼 얘랑 얘랑 각각의 차수의 개수가 똑같아야겠네. 1을 넣어요. 그러면 제곱차의 개수는 1이 됐으니까 뭐 똑같고 1차의 개수가 여기 A분의 B죠. 근데 여기에서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넘겨버리면 얘네가 외웠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합공식이 마이너스 나와요. A분의 그래서 증명 과정이 원래 하나가 더 있어. 자, 이해할 수 있겠지? 근해 공식밖에 없는 게 아니다. 공식하면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A분의 C죠? 그쵸? 자, 위쪽에 상수항은 알파 곱하기 베타잖아. 그래서 두 분의 곱공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증명 과정이 두 가지인 거야. 근해 공식도 있고, 두 번째, 항등식의 개념을 써가지고 좌변, 우변, 개수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정리해놔야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써주는 이유는 공식만 외우면 안 된다고. 써봐야 니네가 할 줄 알아야 자, 47을 보세요. 이 얼굴 제 얼굴이 하나가 없어 소리야. 자, 일단 선생님이 말하길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이런 거나 외워. 조건의 분수 있으면 뭐 하라고? 통분하라고. 그래서 통분해. 대부분 풀려버려.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알파 베타 분해. 자, 알파 곱하고 베타 곱해야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계수에서 알 많이 수 있는 봤네. 자, 그럼 밖에 해보자. 없지. 두 분의 합공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죠? 다음에 두 분의 곱공식을 쓰면 A분의 C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됐을 때 2분의 1 잘 들어라.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분자가 합차공식이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되기는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었으면 고등학교 거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기억나죠? 네. 아직 안 까먹었잖아 이거는. 아 그래서? 그건 쉽죠. 뭐 원한다면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곱셈공식 변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를 했어. 그럼 합하고 곱은 아니까 대입하면 돼. 뭐만 알면 돼? 차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외우라고 했던 그 차공식을 쓰느냐? 나 그거 외우라고 한 적 없다. 그게 뭐였어요?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 했다. 자, 뭐였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있었죠? 몰라도 돼. 그게 뭐예요? 그거 저거 그 곱셈공식 변형. 그렇죠. 내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했어.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기 위해서 왜 모르지? 곱셈공식 변형을 쓰자. 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 되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거 있었지? 여기다 계산하는 거야. 자, 난 이거 풀이 해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할 때 한 번 얘기하고 나도 안 써.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써줬을 뿐이야. 자, 합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냐? 그러면 14죠? 그치?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했더니 14가 됐으니까 14의 제곱근이지? 맞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원래는 폴리마 루트 14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음의 조건 지워야지. 자, 그 대입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여기다가 넣자. 자, 2분의 1분의 4 곱하기 자, 얼마야? 루트 14였지? 자, 범수 계산하면 8 루트 14냐? 자, 이렇게 되죠? 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공개 머리에 너무 남습니다. 자, 474도 마찬가지로 풀겠다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해오시고 뭐랑 뭐 보면 사치로 돼요? 풀어주시게요. 아니요, 대표 문제 볼 건데요. 아 자, 일단 이 문제는 알파랑 베타를 찾아서 대입하기에는 너무 계산이 오래 걸려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근계수를 한번 써볼 건데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A 될 것이고 자, 두 분의 곱공식 쓰게 되면은 A분의 C니까 자, 마이너스 3인 것까지는 알겠지.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중3 때도 나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말고 인수분해 같은 문제 풀었을 때 뭐 곱셈공식도 마찬가지고 2차 방정식 같은 데에서 두 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가지고 관계식을 또 만드는 게 있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알파랑 베타를 각각 대입하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지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도 대입하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것도 사실은 만들 수가 있지. 근의니까 대입해도 된다라는 논리를 쓴 거예요. 그럼 요거 4개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뭐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겹치는 게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파의 제곱이 여기 똑같은 게 겹치죠? 이거 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을 알파의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하면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바뀌고 이 녀석도 베타의 제곱은 하고 정리하면 베타 플러스 3 되는 거 맞니? 대입을 자,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소거가 되면서 차수가 내려가네. 자, 대입한다. 그럼 알파 플러스 3을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되는 거 맞지? 자, 여기도 대입했어. 그러면 자, 베타 플러스 3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근데 문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뭔가 보기가 싫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버려. 그럼 상쇄되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면 되지. 마이너스 소집어냈으니까 서로. 그랬더니 뭐가 주냐면 사실 이것도 전개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건 편하잖아. 항이가 몇 개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럼 알파벳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4고 그다음에 봐라.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알파잖아. 그거를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왜 묶었는지 알겠죠? 합하고 곱을 쓰기 위해서. 자, 대입하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더하기가 1이니까 자, 1 대입하면 되겠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5번이면요.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는 근계수 공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대입한 식만 갖고 정리해서 푸는 것만 나왔다면 이제는 근계수까지 써서 푸는 문제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중학교 3학년하고의 좀 차이점이겠지, 교육과정상. 중학교 3학년에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유형, 잠깐만. 이거 14번 유형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것만 별표 치면 되구나.
자, 유형의 별표 잠깐만 쳐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 니네 선배들은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로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안 나와. 니네도 중학교 때 이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왜냐면 근계수가 빠졌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 애들이 이게 오답률을 못 봤어요. 이유는 식을 못 세워서요. 이게 나름 활용 문제거든, 어떻게 보면. 활용류의 문제다 보니까 애들이 식을 못 세워서 틀려. 자, 그러면 내가 476번부터 팁을 하나씩 써줄게. 푸는 거는 477번만 풀 거야, 그러면. 자, 476 같은 경우는 푸는 건 77 푼다고, 77. 근데 안 어렵거든. 두분의 b가 1대 3이라고 나와있을 때. 그러면 이건 쓰기 나름인데,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대 베타가 1대 3인 거죠. 그럼 관계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베타는 3, 알파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베타 대신에 3알파를 대입하면 결국 이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게 아니라 알파와 3알파를 두 근으로 갖는다고 미지수를 쓸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 애들이 많이 틀려도 그렇지만 이 논리 과정이 계속 뒤로 가면 이어지거든? 무슨 얘기냐? 이게 정확하게 근이 뭔지 모르죠. 근데 뭐를 알아낸 거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근의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형태는 알아낸 거지. 근데 이걸 앞으로 내가 간접적인 형태라고 부를게. 직접적인 형태는 뭐냐면 두 근이 주어진 거야. 간접적인 형태는 형태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이 주어져 있거나 두 개의 근이 주어져 있거나 두 근의 대략적인 간접적인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의 또 어로 100% 근계수 쓰면 답이 무조건 나와. 자, 이건 풀이할 때 테크닉이니까 좀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집중해라.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푸는 거는 477 푸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이거 못 세워서 틀리는 거야, 사실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생각해도 사실 우리는 이걸 알아. 알파 대 베타가 1대 3이면 진짜 값이 1하고 3이 아니라 이건 비율이잖아. 그래서 비율이 주어졌으면 우리 어떤 계산 많이 했어요? 연립방정식 활용 같은 거 볼 때부터 같은 문자 곱하는 테크닉 많이 했죠? 그래서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1알파, 3알파라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식 세워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문제 푸시면 된다고. 자, 478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77 풀자.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한 근을 알파라고 넣으면 큰 거는 4배 크니까 4알파라고 넣으면 되겠지. 이게 뭐가 어려워? 나는 큰 거를 알파라고 놨어. 그럼 작은 거는 4분의 1일 거야. 4배가 거꾸로 가면 4분의 1 알파라고 식을 쓸 수 있겠지. 근데 보통은 해설지에는 위에 게 많이 남아있어. 분수 있으면 계산이 어때? 귀찮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는 건 이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풀이를 해봐봐요. 자, 마찬가지야. 두 근의 대략적인 형태를 주어줬으니까 근계수 쓰면 된다. 오케이. 자, 477 풀자. 477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477 푼다 했잖아. 세개 맞췄는데? 못 쳤는데. 네, 수업 시간에 집중 더 하고 그냥 푸는 건 477 풀 거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기억이 아니라 저게 476 써져 있고 그 밑에 478 써가지고. 힌트만 준다고 했잖아. 진짜야. 수업에 집중 딴 데 보고 멍 때린다고 했지. 아니 이거는 들었는데. 아이고. 저 들었는데 476이 적혀있길래 뭐지? 자, 이렇게 보자. 두 분의 차가 1이야. 그럼 이것도 미지수 넣는 게 하나가 아니겠지. 하나의 글을 내가 알파라고 놨어. 그럼 차가 1인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작은 건이라면 큰 거는 1이 크겠죠. 아니면 나는 큰 건을 알파라고 놨어. 그럼 작은 거는 1이 작겠죠. 그래서 근을 미지수 넣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식을 쓰시고, 자, 나는 요거 갖다가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볼게. 그럼 어쨌든 얘도 이 방정식의 근의 대략적인 간접적인 형태를 알아낸 거죠. 그럼 근계수 쓰면 답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뭘 하겠다? 근계수를 한번 써보겠다. 근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같은 거다 그러면, 자, 두 근의 합을 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죠?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마이너스 나누다. 그럼 관계식 하나 만들었지. 자, 2알파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을 썼어. 그럼 a분의 c니까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K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알파는 관심이 있어 없어? 사실은 없지. 자, 그래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뭐 취향의 문제인데 이 녀석을 2알파 플러스 1은 2K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2알파가 2K 마이너스 4니까 결국에는 알파는 하고 용이하게 정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알파 대신에 K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주는 거야. 왜 소거시켰어? K 찾으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가 K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자, K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딱 대입했더니 알파가 날아가면서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자, 하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K 마이너스 1 계산. 자, 인수분해 되게 딱 나오네요.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자,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1 또는 3 나오죠? 자, 더하면 4가 되겠다. 참고로 사실은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된 게 보이긴 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K 값의 합이니까 이게 무슨 식이야?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아하. 그럼 이 녀석의 근을 물어본 거지. 이 녀석의 근의 합을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 기준으로 두 근의 합 물어본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근계수를 바로 써도 돼. 그러면 합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라고 그냥 계산할 수도 있죠. 됐니? 근데 내가 이거 할 때 뭐 조심해야 했지? 근계수 공식 빨간색 동그라미 내가 뭐라고 써있죠? 무조건 실근의 합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나냐? 아 맞아요. 얘는 문제 문맥상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간혹 함정을 파는 문제 보면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실근의 합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와. 그럼 0 쓰면 돼요? 이거 없으니까 그냥 0이라고 하지. 0 없음 0이 아니면 영. 없음이라고 쓰는 게 원래 정확해. 0이라고 썼는데 0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까면 어떻게 해요? 없음이라고 쓰라고. 알겠어? 보기. 자,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기에 따라서 따라서. 이야기는 했어. 근데 얘는 실근이 존재하죠. 해보니까. 자,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 자, 몇 번이요? 4번이지. 자, 그 다음 건 482번. 비플 안 풀어주셨잖아요. 1번. 오늘 처음 비플. 비꼬라자고? 예. 이거 다 어려운데. 아 그럼 다 느낄 게 해주세요.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해보자고는. 기본이 뭔가요? 찐따이요. 자, 두분 알파 베타를 봤는데 맨 이상한 조건인데요. 자, 보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도 근계수를 써보면 관계식이 일단 합이랑 곱이랑 두 개 만들어지겠지. 자, 1이죠? 그 다음에 두분의 곱공식 쓰면은 2분의 1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냐? 잘 봐라. 그랬을 때 자,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관계식은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어. 합이 주어져 있어요. 1 대입하고 곱이 주어져 있어요. 2분의 1을 집어넣던지 말던지 할 겁니다. 오케이? 제곱.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녀석을 양변 제곱을 한번 해요. 자, 그럼 제곱하면 한번 써줄게요.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계산상의 테크닉은 항상 알고 있어야죠. 절대값 계산하는 거 빨리. 자, 테크닉 두 개밖에 얘기하니까 누구랑 똑같고 기억나야 된다. 그 다음에 합칠 수 두개 있고. 곱한 게 그렇죠. 합칠 수 있다는 건 두 개밖에 안 쓰였어요. 사실 저 물론 원래 절대값 풀 때 비슷해요. 대원칙은 땅 따먹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계산하면 말로 할게요.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니까 그냥 알파 제곱이라고 바꿔도 돼.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니까 그냥 베타의 제곱이라고 바꾸면 돼. 절대값 있는 문제가 항상 오답률이 높아. 자, 그 다음에 2배의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인데 합칠 수 있다며. 자, 그러니까 5배의 네,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합쳐도 돼. 넣어요. 자, 그게 25잖아. 자, 그럼 이게 딱 만들어졌더니 있었으니 좀 반갑죠. 곱셈 공식 변형이 돼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2배의 알파 베타 절대값 이렇게 되지. 자, 천천히 하기 시작하라. 썼어. 대입해. 1이고.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a야. 자, 여기다 쓰자. 자, 그럼 그렇게 되면 1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a니까 2 날라가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2배에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a.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게 25가 되는 거야. 계산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면 사실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계산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분수가 있지. 분수는 사실 뭐가 되냐면 합쳤다가 뗐다가 가는 게 곱하기처럼 똑같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알파. 얘를 자 아산 써줄게요. 요거 자체를 절대값 2분의 절대값 a라고 나눠서 써도 상관이 없어. 곱하기가 막 자유자재로 쪼개졌다 합쳐지듯이 나누기도 똑같이 해도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절대값 2는 2잖아. 여기는 2랑 날라가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절대값 a가 25가 되는 거야. 자, 계산을 했어. 그럼 1도 넘겨. 그러면 a 자, 마이너스까지 넘기자. 마이너스 절대값 a가 자 24가 마이너스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현재까지 정리 이게 끝이야 이게. 자, 주어지식 정리. A 마이너스. 자, 요거 분수 모양도 나눠진다는 거 좀 기억하자.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써줄까? 아니요. 자, 이렇게 가능하다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거 설명 듣고 가. 예, 눈좀더 돼요. 응? 더워? 네. 더워서 죽을 것 같아. 잘 죽어. 이게 푸드를 뭐라고 그러냐? 집업 푸드라고 그러냐? 푸드 집업 아니에요? 푸드 집어. 푸드 집업이냐? 집업 푸드는 뭐예요? 알아만 들어도 돼. 하자 우리 이거랑 마찬가지잖아. 한국인 다 그런 거 알아. 입어. 한국인 여기 다 있네. 알아, 진짜. 네. 아, 단추야? 하자. 벗어 하자. 벗어. 하자 게임 뭐 이런 거잖아. 어때? 아니 하자. 하자 게임은 알. 자, 생각하자. 보자. 하자자. 하자인데 뭐라? 골르라. 절대값이 있지. 근데 문제에서 A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A는 상수라고 적혀 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니네가 저번에 공부했었던 이것도 A.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풀이는 하나밖에 없어. 0 만드는 값. 그럼 A는 0 만드는 값은 당연히 0이지. 그래서 0 기준으로 땅 따먹기 하는 거라고. 이거밖에 없어. 고3대도 똑같아. 이거 하나야. 딱 하나야. 더 없어. 어려울 게 없다니까. 거의 있어봤자 계산을 좀 빨리 하는 테크닉적인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 다 풀어. 그래. 절대값은 어려운 게 아니야. 애들이 그냥 어려워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럼 생각. 우리나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8고 나오지. 따라서 주어진 식이 a 마이너스 5 상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밑에 거도 푼다. 내가 대입할 때 경계선에 있는 숫자는 대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헷갈리기 때문에 0보다 큰 숫자 1, 2, 3, 4 대입하면 양수지 양수.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a 그냥 a가 튀어나오는데 자, 문제가 생겼죠. 해가 없어. 자, 여기는 답은 이거는 0 곱하기 a 꼴이잖아. 예. 불능이에요. 아우. 자, 해가 존재하지 않죠 이거. 예. 불능. 자, 여기가 0일 때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었지. 예. 0이 아니죠. 불능. 그러니까 얘는 불능이라고 불렀지. 자, A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도 풀어보자. 2A가 마이너스 24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지. 뭐 체크해야 되냐?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전제 조건이었잖아. 예. 저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체크했어야 됐지. 예. 들어가죠. 예. 0보다 작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네요. 자, 절대값 푸는 게 이게 다라고. 또. 다녀올게요. 빨리 갔다 와. 안 돌아오면 안 돼요. 들어오지 마니 뭐. 시간이 나가서 8문제 풀면 된다 이제.
자, 한다. 자, 얘도 활용 문제입니다. 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은 알파분의 A라고 베타분의 A이 근이래. 자, A랑 B를 찾아보아라 라고 했어. 자, 예를 들어 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관계식을 하나 만들 거야. 자, 얘부터 봐라. 일단 두근의 합을 써봐. 마이너스 2분의 A지. 두근의 곱을 써봐. 그럼 2분의 6이니까 자, 3이 되죠? 자, 내 두 번째 줄에 있는 식도 써봐. 얘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다. 자, 그럼 뭐만 좀 헷갈리느냐? 이 녀석의 두근을 얘 또는 얘라고 했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알파야. 요게 베타인 거야. 그래서 똑같이 두근의 합공식이랑 곱공식을 쓰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 쓰는 거야. 자, 그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1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곱했어. 두근의 곱을 했어. 그럼 a분의 c니까 6분의 b가 되지. 이해됐니? 그러면 관계식을 총 몇 개나 만들어냈냐면 4개나 찾아낸 거예요. 총. 두 개를 간단히 좀 연립을 할 건데 잘 들어. 분수 있으면 다 통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를 통분해봐. 그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통분할 수 있죠. 그럼 그랬더니 뭐가 반갑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위에 써있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자, 그럼 대입해. 그럼 어떻게 되죠?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번분수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거야. 하나 찾았죠? 그러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는 분모 자체가 알파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잖아. 따라서 3분의 1이 되는. 얘는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3분의 1이고 얘랑 같아야 되겠지. 할만한 거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저 계산하면 B가 얼마냐? 2가 되지. 자, 저 여기서 A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냐?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B 마이너스 A죠? 자, B 빼기 A니까 5가 되죠. 5. 자, 석장을 적는 건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이해가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늦었나요? 자, 난 적어요. 아까 방금 푼 거야. 약 자,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의 제곱 백의 수가 c인 2차 방정식을 구하려다 식 세우기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써볼게.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간다고 했으니 똑같은 거야. 알파분의 1을 새로운 방정식의 알파라고 생각하고 베타분의 1을 새로운 방정식의 베타라고 생각하고 식 세우기 아이디어에다 바로 대입해. 최고 차항에서 뭐래? C라고 적혀있지. 그 다음에 x-알파 자, x- 베타 쓰는 거였잖아. 자, 알파랑 베타가 두 번째 줄입니다.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알파는 이거고 새로운 베타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끝인데 세우다 많거든 사실. 왜? 알파랑 베타를 안 구했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할 거거든. 잘 봐라.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식이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자, 근계수를 마찬가지로 써요. 마이너스 a분의 t가 되죠.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자, 어떻게 되냐면 a분의 c가 되죠. 기본 공식이죠. 자, 근데 사실 식 세우기 아이디어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있었지. 뭐라고 했어? 전개하기 곤란한 식은 전개된 식 자체를 암기하는 것도 있었죠. 자, 뭐가 있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알파 곱하기 베타 자, 는요 이렇게 세우는 식도 있었죠. 근데 이건 얘는 전개할 수도 있지 그냥. 근데 모른다 치더라도 새로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분의 a라고 베타분의 1이니까 그거 더한 거가 새로운 식의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그거 곱한 게 상수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알파 베타를 이제 좀 정리할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 통분하면 알파, 자, 여기다 쓰죠.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통분을 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 써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 써있잖아. 따라서 대입이 가능해. 알파 곱하기 베타 대입하면 A분의 C고 알파 더하기 베타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 자, 번분수 처리가 됐지. 자, 계산하자. 여기 약분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C분의 B가 돼. 자, 그럼 계산했어.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해.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을 계산하면 자, 알파 베타분의 1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근데 위에 써있잖아. A분의 C. 그러면 A분의 C분의 1이잖아. 그럼 번분수 처리되기 때문에 C분의 A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할 거야. 대입을 했더니 자,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는 거지. 어디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자, 그럼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C의 X의 제곱을 합한 게 요거니까 자, 마이너스 앞에 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된다. 자, 따라서 플러스 C분의 B가 되죠. 됐니? 자, 그 다음에 곱한 거에다가 요거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C분의 A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대괄호를 풀어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플러스 A는 0. 자, 답은 일단 이거야. 칸씩 밀렸네. 그냥 그 돌려. 자, 했더니 처음과 끝을 봤더니 이 녀석은 뭐였죠? 알파랑 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 방정식. 얘는 알파랑 베타의 역수인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군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었지. 근데 개수의 특징이 어때요? A, B, C 순서가 뒤집어졌죠?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의미 없게끔 많이 써있는 개념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공식화해서 써놨더라고. 역수자.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써있어. 알파랑 베타의 역수지. 그 역수를 두 군으로 갖지. 그러면 공식화된 게 그렇게 써있더라고. A, B, C. 자,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개수를 뒤집어서 써라. 순서를 바꿔서 써라.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줘. 맞는 얘기인데 뭘 외워요,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 시험 문제 저게 나올 수도 할 있어요. 수 있긴 하죠. 뭐 485도 선생님은 내셨어요. 안 내지 이런 거. 내주시면 안 돼요. 내도 증명하시오라고 내지. 결과만 쓰라고는 안 내지. 증명하시로 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증명을 알겠죠? 증명을 자, 좋아. 그래서 증명서. 공식화해서 외우지 마. 알았지? 의미 또 없잖아. 485랑 진짜 근데 그냥 증명서를 하나 만드세요, 쌤이 따로. 굳이 왜? 그러면 증명서 증명? 찍었어요. 증명? 에? 증명? 왜 뭐야? 뭔 개소리 아니야. 뭔 게? 소리. 그래. 틀린 말했어. 맞긴 하지. 뭔 계속 개가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개소리가 맞죠. 뭔 개소리. 뭐 자,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개수 잘 보면 본 문제는 단어마다 다 있죠. 지금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B를 잘못 봤으면 나머지는 올바르게 본 거지. B를 잘못 봤대. 나머지는 올바르게 본 거지. 자,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지 제대로 봤다는 거 이용해서 뭔가 정보를 캐내는 거야. 나머지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자, 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안 써있잖아요. 자, 그러면 B 빼고 A랑 C는 올바르게 본 거죠? 자, 이거 그냥 다 있어요. A랑 C는 올바르게 본 거지. 잘 들어라. 개수 중에 A랑 C 갖고 니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식 뭐 공부했어? 맞네. 자, 그래서 얘는 두 분의 곱공식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A분의 C를 계산하면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6하고 2가 나왔다. 그러면 답이 잘못되긴 했는데 두 분의 곱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 학생은 C를 잘못 봤대. 그럼 C를 잘못 봤으면 나머지 A랑 B는 올바르게 본 거지. 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A랑 B 갖다가 쓸 수 있는 관계식은 두 분의 합공식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번엔 합공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자, 그럼 합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자, 뭐 나왔다고 적혀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래요. 자, 그럼 2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 더해봐라. 4죠. 자, 그래서 관계식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값을 구하여라. 자, 뭐 할 거냐면 대입해요. 대입할 건데, 자, 이렇게 할 거다. 자, 이거 정리하면 C는 마이너스 12A라고 만들어지고, 이거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4A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 대신에 B 대신에 대입해. C에다가 B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한 걸 여기다 쓸게요. A 되고 그냥 AX에 되고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2A.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 푸는 거. 근데 A 문자가 날라가지. 그러면은 곱공. 그렇죠? 자, 그럼 A 날라갔으니까 자, 여기다 쓸게. 이거 풀라는 거죠? 자, 인수분해 2, 6으로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6. 자, 그래서 올바른 거는 마이너스 2 또는 6이다. 벌써 50분이 됐네. 음수인근이어서 음수인. 자, 내 음수를 물어보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가 다니겠네. 아 진짜. 지었다. 졌다 합시다.